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이제 이민 확대에 대한 말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민 확대가 정말 정답이 될까? 그러면 이민 확대가 되면 그 뒤에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간단하게 올리려고 이제 동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이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죠. 2021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나요? 뭐 한 해에 10,000명 하다가 2022년도는 대략 한 12만 명 정도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구 감소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제로 정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대략 5만 명 정도 감소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해외에서 그 노동자들을 수입을 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거나 이런 아니면 저임금 노동은 특히 그 조선소의 그 용접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도 똑같은데 한 일주일 용접 기술 가르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용접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몇 번 한 일주일 뭐 또 때로는 한 2주일 연습시켜서 인력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뭐 품질이 그렇게 뭐 제대로 나오겠어요? 다만 그걸 용접한 거를 그 전문 한국인들이 아마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국에서 벌던 것보다 많이 벌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물론 그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아예 그렇게 뭐 3류는 아닐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선생님 출신이거나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여지껏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답형 같은 정책들을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 그 출산을 좀 안 한다. 그럼 출산 지원금을 줘라. 그럼 애들이 유치원을 갈 곳이 없다. 그럼 유치원을 지어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그 똑같아요.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겠네. 이런 형태의 답밖에는 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전에 그 법무부 장관인가요? 뭐 그분 뭐 딱 나와서 하는 소리가 앞으로는 노동자들을 많이 수입을 하겠다. 이민 정책을 통해서. 와, 우리는 사실 개인과 개인끼리 대화를 할 때 상당히 다른 이질감을 느끼긴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노동자의 아들이었다 하면 친구가 만약에 검사의 아들이다. 또 다른 친구는 뭐 선생님의 아들이다. 이럴 경우에 얘기를 하다 보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요. 어떤 개념 같은 것도 서로 다릅니다. 노동자의 아들인 경우는 노동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교육자의 자녀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자에 대한 선망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교육자에 대한 단점을 이해해서 오히려 교육자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란 환경에 따라 그 어떤 성향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이민을 들여올 때 정말 여러 종류의 종교 출신들 아니면 환경 출신들 뭐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도 다른 종교들이 많죠. 거기도 뭐 힌두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기 힌두교는 특히 인도가 많죠. 인도네시아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종교가 너무 튀지 않는 종교들이 와서 들어와도 서로 그 공유하거나 어떤 공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온 조선족도 같은 한국 동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조선족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거나 어떤 대화를 하거나 많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약간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사기 같은 거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은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부산하고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특히 어떤 지역은 사기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희한하게 진짜로 사기를 뒤통수 치는 경우를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어딜 얘기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하물며 그런데 해외에서 전혀 말도 통하지도 않고 환경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산다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정말 이슬람 쪽 사람들 들어와서 허구헌날 데모하고 사람도 죽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물론 그런데 거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린 선택의 여지가,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와, 그런데 그건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민을 확대해서 들어오고 나면 정말 인텔리전스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보다 급여가 작으니까 더 많은 급여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여기 와서 뭐 정착해갖고 이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 물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생각 없고 들여오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일단 사람이 줄어든다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일 저임금의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해외에 나가면 더 웃기는 것은, 진짜 뭐 일도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누군가 일을 하려고 해도 뽑지를 않습니다. 아예. 왜냐고요?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마음대로 욕하고 지시하고 마음대로 하기 편한데, 한국인이 그런 일을 중간에 껴있으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제가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한량 없는 선비지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직장인들을 봤고요. 특히 저도 이제 대기업인데 정말 좋은 회사라고 존경받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에서 들어가 보면, 와, 정말 말도 못할 사람들이, 와, 저런 사람이 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해요. 그런데 그런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내는데, 전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이념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앞으로가 살짝 걱정은 돼요.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혼란은 누가 다 겪냐? 우리 국민들이 겪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혼란을 야기시켰던 지금 누구? 법무부 장관? 누구?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되면 기억이 날까요? 아무도 모를걸요? 누가 언제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시작할 때 자기가 큰 업적을 했다 하고 지나갈 겁니다. 물론 제가 누구를 싫어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정치인들의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고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국민을 위하거나 아니면 역지사지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것들은 정말 거의 눈에 씻고 볼 수 없어요. 일단은 자신들한테 이로운지를 확인을 하고,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다 그러면 시행을 하되,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서 소수가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소수가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눈에 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깊은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참, 앞으로의 미래가 살짝 걱정은 됩니다. 물론 우리 미래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뀔 것이다 라고 하긴
좀 그렇게 생각하긴 좀 부정적이겠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긍정적인 행동을 해도 갈 길이 바쁜데 이렇게 부정적인 정책이나 부정적인 행위를 계속 낸다는 것이 정말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짝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 오늘 김현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